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내 눈을 바라봐하고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막 아유 얼굴만 화닥거리고 말았죠. 허경영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재림 예주라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백장이 더 커진다고 할까? 처음에 3천억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2천억, 그 다음에 1천억. 이 말이 됩니까? 이 허경영을 고소 안 할 테니까 자기들이 달라는 돈이야. 아니 허경영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몇천억을 줍니까? 성추행 혐의는 계속해서 인정 안 하시는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지. 고소인들이 몇 년간 저를 공갈한 증거가 다 있는데 거짓말을 한 고소인 측과 고소인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겠습니다. 나는 성추행한 적이 없습니다.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대선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인물이죠. 네, 이분의 이야기 근황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박진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최정화 대중문화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참 이 대선 때마다 한켠에서 화제거리를 또 만들어 왔던 허경영 대표인데 이맘때면 소식이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최근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이분에게 신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른 일들로 굉장히 바빠 보입니다. 경찰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혐의는 일단 크게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사기,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팔고 있는 우유라던가 과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영성식품이다라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매겨 팔았다라는 혐의. 영성식품이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제 하나로 또 처리를 한다는 방침인데 이 고소장이 제출된 게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사기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재작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여기다가 준강제추행 혐의가 작년에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하늘궁이다라는 곳에서 지금 함께 무슨 그런 사업 같은 부분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판매하는 이 식품을 먹으면 건강이 다 나아질 것이다. 예. 내가 판매하는 이 우유, 이 과일들은 썩지도 않는다. 이렇게 허물이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3억 원 이상의 어떤 금품을 착취했다라는 혐의를 현재로서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준강제추행 혐의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에게 영적인 치유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필요한 그리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한 지금 수사, 지난해 이미 이 하늘궁을 비롯해서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졌고요. 광범위하게 수사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 일단 허 대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더해서 고소인들에 대한 어떤 음모론,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허경영 대표 측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금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허경영 대표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이 하늘궁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략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고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변호인 선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지 같은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문제를 일단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21대 대선 후보 명단에 허 대표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 단순히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된 발언들이 있었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었다. 지난 대선 때 말했던 이 파격적인 허위 발언 때문에 이미 피선거권을 잃었잖아요, 박진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으로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었던 허 대표. 하지만 2034년까지 허 대표를 선거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예. 지난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연설 방송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선 정책 보좌관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네. 1, 2심 법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예.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요. 형이 확정된 기일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올해 4월에 판결이 났거든요. 확정이 돼서 따라서 허 대표는 10년 뒤인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되는데요. 본인 주장대로 1950년생, 그러니까 74살의 나이인데 84살까지는 선거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난 대선 때의 발언 때문에 이번에 피선거권을 잃어서 또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피선거권 박탈이 또 처음이 아니고 또 파격적인 발언이 이번 발언만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최정희 기자님.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2007년도입니다. 제 17대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은 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라던가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당선 취임 만찬에 내가 한국 대표로 이 참석을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이번 대선판에서는 바로 이 때문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